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매매 복귀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손해로 마감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매매를 잘 이어왔다가 오늘 좀 뼈아픈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은 오늘 손해본 종목은 액션 스퀘어인데요. 액션 스퀘어 저희가 이제 제가 주식을 매매할 때 재료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부분이나 뭐 재료적인 부분 그 둘 다 분석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임 관련주고, 액션 스퀘어는 게임 관련주고, 게임 관련된 주식들이 저번 달에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뭐 그런 호재로 인해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위메이드나 뭐 게임빌 같은 게임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한 거래 등과 함께 이런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세력이 들어왔다, 뭐 입성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제 눌림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매매를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손절 기준을 못 지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제가 손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총 시드에 그 마이너스 2%를 초과하지 말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금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0분할로 매매를 하는데, 한 종목의 최대 손실 금액은 40만 원을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그 상한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선을 이탈한 종목은 않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매매 중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어, 최대 1시간 이내 11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 약손절로 따르고 관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첫 매수 후부터 3거래일 안에 모든 매매를 마친다. 단 11선이 살아있고 호재가 살아있을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어,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진입은 나쁘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손절 기준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좀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11선 이탈을 한 다음에 뭐 회복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3거래일도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에는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 저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30분하고 뭐 만 원 벌었어요. 뭐 돈 버는 게임에 뭐 우르르 몰려들었다. 뭐 NFT 뭐 게임 열풍 넘어 뭐 광풍 수준인데 뾰족한 묘수가 없는 뭐 게임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옛날에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사행성 때문에 좀 불법적인 요소로 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 좀 그 게임위에서도 어, 이번 달 12일, 10일 날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다는 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를 진작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10일 전날에 액션 스퀘어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대비 뭐
충분히 7%, 1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내일 10일 날 이슈가 있어서 뭐 아니면 도인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보유 중이고 내일 무조건 마감을 지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절하기 싫으신 분은 본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때 그냥 저도 이제 이때도 사실 전 그냥 아예 다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미련을 가졌던 게 조금 아쉽고요.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좀 차트적인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때 좀 결정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고, 제가 이제 매매를 끝나고 항상 이제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하면서도 시간에서라도 그냥 비중 절반이라도 좀 줄일까? 뭐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좀 빠르게 내리지 못했던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차트 분봉을 좀 보시면,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오고 재차 이제 이 상한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세력 입성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눌림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좀 해봐야지 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매수를 했다가 저희가 이제 비중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본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점을 봤었던 게 이렇게 눌림을 좀 줬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 여기서 저점 대비 한 7%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비중 절반 정도를 털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쉬웠던 건 뭐냐면 목요일 날 게임 관련해서 다음날 좀 어떤 좀 불확실한 그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좀 저점 대비 7% 정도 반등이 나와도 충분히 많이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도 한 3% 정도 됐었기 때문에 좀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한 저점 대비 최소 한 10%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좀 미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눌림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이 저점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관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저점 지지를 받았고 여기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렇게 하다가 종가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종가 부근에서 저희가 이때 당시에 이제 본절이 7,700이 한 50원, 40원 부근이었는데 본절에서 수수료까지 이제 줬을 때 이 단가에서 좀 다음날 좀 불확실한 일정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 정리를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날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던 그런 이제 라인을 이제 깼습니다. 이때 이미 11선도 깨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지나도록 이 저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 생각한 이 타점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재차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비중 1에 마이너스 한 3%대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 1이 100만 원이면 마이너스 한 3, 4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 원칙대로라면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이 저점까지만 보고 이 다음날 이제 하루만 더 이 저점까지만 최대 손절 라인을 잡고 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이때 여기서 일단은 전체 다 매도를 못한 거, 일단은 뭐 첫 번째 여기서 전체 매도를 못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절 부분은 전체 매도를 못한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날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수준 내에서 정리를 못한 점, 뭐그 정도 좀 아쉬웠고요. 가장 아쉬운 건 이제 오늘인데 오늘 이렇게 저는 여기를 지지를 받을 줄 알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봤을 때 주말에 좀 아쉬운 게 이제 주말에 이제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국내 최초 P2E 게임 퇴출. 처음에 이제 1시간에 7,000원 돈 버는 게임 뭐 삭제된다. 한국에선 불법. 뭐 이게 이제 기사가 이제 주말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좀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았고,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이제 돈 버는 게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게임 관련된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고, 이때 좀 추가 매수가 조금 성급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하락을 맞았는데, 하락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수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본전 부분이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 3% 안에 좀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손절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저점 대비 3% 반등도 안 주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3%에서 5% 정도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비중 한 4까지 실렸지만 한 마이너스 한 3, 4% 내에서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후로 전혀 이제 반등도 없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시간 외에서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이때 그냥 전량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추가적으로 한 0.45%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매매 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수가 좀 겹쳐서 생각보다 큰 손실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매매했던 수익을 전부 다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날 뭐 더 뭐 뭐 앞으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고점 대비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매매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뭐 어, 오늘 전량 매도로 손절한 것만이라도 좀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좀 뼈아프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원칙을 잘 지켜서 매매를 해야겠다. 좀 좋은 교훈으로 좀 삼았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번 달부터 물려있던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반등이 기대가 되는데요.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중 2가 매수가 돼서 추가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한 분에 저점하고 고점을 4등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 저항 라인이 보이는데 5,200원 부분이 조금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항을 좀 받고 있었는데요. 5,200원에서 6,000원 사이 부분까지 오면 어느 정도 분할로 이제 매도를 좀 해서 상계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스윙이 아니다 보니까 원금까지 좀 기다리지는 뭐 기다릴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락한 부분의 한 절반 정도라도 회복한다고 하면은 만족을 하고 상계 처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시간에서 10% 상승을 해서 5,72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한 6,040원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은 좀 분할로 좀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4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6,800원 부근까지도 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상승 테마 2차전지 관련된 테마로 상승한 부분에 초유까지 전부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급하게 뭐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1월 달에는 좀 2차전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손실을 조금 손절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29,150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지금 일주일째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 29,150원을 좀 돌파를 하면은 33,400원이나 뭐 31,400원 이 중간 부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서 33,400원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33,400원에서 37,000원 이 사이 부분에서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다음 달에 가장 많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한 부분을 좀 4분할로 나눴을 때 11,350원이 그 첫 번째 이제 저항 라인인데요. 11,350원에서 13,700원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할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준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뭐 40%씩 이렇게 강한 반등을 주기 때문에 한번 테마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강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테마로 상승을 했는데 거의 그 호재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4등분을 했을 때 1440원 정도가 이제 저항 라인인데 1440원에서 1700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계 처리를 좀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조금 아쉬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조금 더 이제 오늘 실수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